공룡이 뛰어놀던 중생대 백악기 때 경상도에 호수가 되게 많았어요. 각각의 도시가요, 요새처럼 분지 도시이긴 하지만 고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로마 같은 경우도요, 에르투리아인들한테 뭐 막 그리스인들한테는 뭐 배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진 기술을 배우다가 국력이 강해지만 다른 지역으로 정복을 나가는 거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수도 함양도, 초안대전에 승리한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의 수도도 광복 이후에 한반도를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가 경주입니다. 똑똑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 두 선생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경상도입니다. 아, 경상도에 있는 어느 분지냐? 아, 대구 분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딥니까? 아닙니다. 경상도 자체가 하나의 큰 분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형적으로 봐도 지질학적으로 봐도 경상도를 그냥 경상도 자체가 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분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지각이 움푹 들어간 곳에 퇴적물이 쌓인 구조를 지질학적 분지라고 합니다. 이 공룡이 뛰어놀던 중생대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중생대 백악기 때 경상도에 호수가 되게 많았어요. 호수가 공룡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서 경상도에는 지금도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은 거예요. 뭐 아무튼 호수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이 경상도가 전체적으로 퇴적 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질학적으로 계속 뭐 지각 운동이 이루어지니까 지금처럼 산지도 많아졌는데, 지형적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분지인 게요, 서쪽에 소백산맥 있죠. 북쪽에 뭐가 있나요? 태백산맥이 살짝 흐르다가 말잖아요. 뭐 낙동 정면까지 생각하면 그냥 이게 그냥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낙동강, 섬진강, 형산강 등등의 강이 흐르면서 안동, 상주, 대구, 경주, 진주 같은 작은 분지 도시를 만들어줍니다. 정리를 하면은 거대한 경상 분지 안에 작은 도시 분지들이 있다. 그래서 대구가요, 경상 분지 안에 있는 분지 안에 분지라서 데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여름에 엄청나게 더운 겁니다. 여기다가 경상도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대구가 인구가 제일 많고 도시화가 가장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아스팔트에서 뭐 올라옵니까? 열 올라오죠. 열섬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진짜 데프리카의 완성,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경상도의 이 분지 지형이 신라가 삼한을 통일하는데, 한반도 중남부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소백산맥이랑 태백산맥이 신라의 커다란 뭐 천리장성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경상도 안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분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요새예요. 분지고 거기다 성만 쌓으면은 니들 쳐들어와봐 메롱. 국력이 작을 때는 자신의 영토를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아래에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다가 국력이 강해지면 다른 지역으로 정복을 나가는 거죠. 내물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증왕, 법흥왕 때 힘을 기른 신라가 진흥왕 때 함경도까지 가면서 정복 활동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계 고대사에서는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또는 분지 지형이 그 지역 전체를 통일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이 됩니다. 고대 중국의 도읍지 하면 장안과 낙양이 떠오릅니다. 두 도시가 가까워 보이지만은 여기가 장안이고 여기가 낙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안은 기본적으로 황토고원 끝자락에 있는 관중 분지에 있습니다. 고원 안에 있는 분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양은 황하 중류의 평야지대에 있어요. 그 평야지대에 있다기보다는 고원에서 평야로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지형적 길목에. 두 도시 모두 많은 나라의 도읍지였지만 고대 중국을 통일했던 제국의 수도는 대부분 어디였느냐? 장안이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수도 함양도 여기 있었고요. 초안대전에 승리한 한고조 유방의 한나라의 수도도 장안. 남북조 시대를 끝낸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도 다 장안, 모두 다 이 관중 분지에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고대 중국의 이 중원관으로 봤을 때는 서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 생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중 지역은 힘이 약할 때는 주변 관중에 있는 산, 왜 관중이라고 불리겠습니까? 산에 있는 관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 딱 이렇게 기대가지고 틀어박혀 있다가 그렇게 에네르기파를 모으고 기회가 생기면 바로 평야로 내려가가지고 정복 통일. 산지가 많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아펜니노 산맥이 우리나라 백두대간처럼 흐르는 산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로마도요, 처음에는 에르투리아인 무슨 삼리움족 침략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산지를 바탕으로 숨어서 전투력을 막 끌어올려요.
그리고 에르투리아인들한테 뭐 막 그리스인들한테는 뭐 배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선진 기술을 배우다가 결국에는 기회가 왔을 때 이 지중해 전체를 통일해버리고 지금 유럽의 뿌리 같은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신라가 당나라나 로마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분명히 이 산지가 많은 분지 지형의 신라 경상도가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비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분지 안에서요. 낙동강도 신라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낙동강이요. 한반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긴 강이에요. 그런데 압록강이랑 두만강은 보통 우리가 국경선 역할을 하지 생활 환경의 터전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생활 터전으로 활용되는 강 중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이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지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줄기 있죠. 이 물줄기가 많은 게 진주 지나서 낙동강이랑 가는 게 남강이죠. 합천 지나서 가는 게 환강입니다. 포항, 대구 지나서 낙동강으로 가는 게 금호강입니다. 유역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강 다음으로 넓습니다. 각각의 도시가요. 요새처럼 분지 도시이긴 하지만 도시들이 대부분요. 낙동강 유역에 있어서 교류하기가 좋습니다.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가 진흥왕 때 신라에 항복하거든요. 그런데 금관가야의 왕족은요. 신라 왕족 진골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물론 신라가 낙동강 유역에 수도가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금관가야를 그만큼 대우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김해는 동북아시아 그 당시 고대 해상무역의 요충지기도 하다 보니까 더 잘 대해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흡수된 금관가야의 왕족은요. 그 이후에 김무력, 김유신 등등 신라의 통일전쟁 과정에서 아주 맹활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 얘기도 제가 살짝 했는데요. 경주가 지금 한반도에 있는 옛 수도들 중에요. 가장 치우쳐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리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울산 쪽에요. 추가령 구조국이랑 비슷한데 좀 작은 단층대, 지구대들이 몇 개 있어요. 뭐 형산강 지구대라고도 하고 뭐 양산 단층대, 울산 단층대 등등이라고 불리는 요 지구대들이 단층대들이 있는데 이게 왜 생겼느냐? 또 지난 시간 얘기지만 일본 열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쪼개지면서 동해가 확장되면서 백두대간이 들어 올려졌다는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 남동쪽 끝에도 살짝 그냥 금이 갔다. 금이 간 게 이런 것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인문학적으로는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금이 갔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단층대가 경주에 분지 지형을 만들어줘요. 다른 데가 다 산지야. 근데 여기가 살짝 쪼개지면서 안에가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 분지 지형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 북쪽에서부터 포항, 경주, 울산, 양산 등을 이어주는 교통로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살짝 찢어지면서요. 포항, 울산에 이 만을 만들어줘요. 사실 기본적으로 동해가요. 서해나 남해에 비해서 해안선이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항구가 들어서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 지역에는 단층대, 지구대들이 열곡대 같은 게 생기면서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많이 영일만과 여기 울산만 이건 좀 작지만 하지만 요런 게 거센 파도를 막아주면서 포항이랑 울산에는 큰 항만이 들어설 수 있게 돼요. 항구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한반도를 대표하는 제조업 도시가 이거 바로 포항과 울산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포항과 울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어딘가요? 경주입니다. 경주에 건국된 이 신라는요. 울산 항 등을 통해서 중국, 가야, 일본 등을 잇는 남해 무역로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일본 등등을 잇는 동해 무역로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신라의 삼한 통일이 조금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한 해석이요. 사후 분석이에요. 죽은 다음에 분석이 아니라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한 분석입니다. 통일을 하고 보니까 신라에도 이런 지리적인 저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신라가 통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결정론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백제가 통일을 했어도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도요. 이것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지리적인 분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그리고 산만 잔뜩 있었던,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뒤처졌던 나라였던 신라가 어떻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분석 중에 그냥 당나라 끌어들여가 나당 동맹 덕분에 승리했어요가 아니라 이러한 경상도의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장점, 강점도 있었다 정도로 이번 영상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